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20년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12.16 부동산 대책이 재건축 아파트들에는 치명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권을 비롯해서 비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까지도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9.13 대책 이후에 거래 절벽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사 잠깐 살펴볼게요. 지난달까지는 그래도 전세 보러 손님들이 오셨는데 2월 들어서는 상담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없네요. 9.13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인근 A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음마아파트 지난해 12월 16일 정부 발표 후 실거래 신고로 올라온 매매 계약은 12월 30일에 전용 77제곱미터가 20억 원에 손바뀜한 게 전부. 올해 1월 2월 날짜로는 신고 자체가 없었고, 전체 3,930세대 송파권을 대표하는 재건축인 잠실주공 5단지도 상황이 비슷한데 12월 거래는 12.16 대책 이전 거래들밖에 없고 2020년 1월 들어서 4일날 전용 76제곱미터가 18억 8,560만원에 손바뀜한 이후에 추가적인 거래 진고는 올라오지 않고 있다.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만 이런 게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이 12.16 대책 이후에 실거래 신고 0건, 그리고 용산의 서빙고 신도아파트가 12.16 대책 이후에 실거래가 1건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거래 급감은, 이러한 거래 절벽은 매도자들의 호가를 매수자가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거래 절벽 이후에 매도자들이 얼마나 앞으로 호가를 낮출 것이냐, 그에 따라서 매수자들의 진입 유인이 생기겠죠. 12.16 대책 이후에는 이게 얼마나 갈까요? 지난 9.13 대책 때에는 2019년 2월 들어서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이 바닥 다진다는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매물들이 빠지고 있다, 싼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대략 개월 수로 보면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16 대책 이후에는 그 바닥 다지는 시점이 언제쯤 올까요? 그런 현장 소식들도 부동산 TV에서는 들리는 대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실시간 방송한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보면서 밸류맵 잠깐 열어서 봤었는데 이 밸류맵이라고 하는 서비스 지금 나온 지 한 2년, 2년 반? 3년? 그 정도 됐나? 굉장히 괜찮은 서비스입니다. 어떤 서비스냐면요, 토지, 상업용 건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매물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아파트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글자로 보는 거랑 이렇게 지도 위에서 보는 거랑은 직관성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위에다가 부동산의 거래 사례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공부상의 정보들을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쫙 펼쳐놓은 그런 기능성 지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밸류맵에 조금 새로운 기능이 도입되는데 어떤 기능이냐면, 거래된 거래 사례 안에 이 부동산 중개를 누가 했느냐, 그거를 확인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실중개 사례 서비스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들이 밸류맵 보면서 실거래 가격들 이런 것들 보고 공부 정보들 같은 거 개략적으로 이렇게 쉽게 확인하다가 내가 어느 지역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얼마에 팔렸구나, 그러면 물건이 어느 정도 지금 정당한 시세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정보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그럼 내가 이 지역에 물건을 사야겠다 또는 얼마에 팔아야겠다, 어떤 이런 의사결정들을 할 텐데, 거래 사례들을 찍어보는 과정에서 언제 얼마에 거래했던 이 거래를 이 동네에 있는 어떤 중개사가 했구나, 보다 보니까 이 동네는 이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많이 하네,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나도 이 지역에 매물을 내놔야 하면, 또는 내가 이 지역에 매물을 매수해야 하면 이 중개사한테 의뢰를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개사들이 영업력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입 및 노출 비용은 무료이며 중개 실적 등록을 위해서는 실제 계약한 걸 확인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약서,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필증, 확인서 증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전문으로 중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토지나 상가, 건물 등 전문적으로 주로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부터도 보다가 거래 많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는 방문 상담 가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기사 보고 직방이나 다방처럼 이런 부동산 정보 플랫폼들이
중개업소 대상의 매물정보 서비스로 가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건 약간 다르죠. 매물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거래한 사례들을 내가 했어요라고 알리는 그런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 느낌은 추후에 이렇게 매물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로 확장되지 않을까. 결국 그 과정에서 이런 플랫폼이 수익 모델을 찾으려고 일단 중개사 회원들을 많이 가입시키기 위한 프로모션으로 이런 서비스를 런칭한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물론 추후에 전속중개 제도가 좀 확산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매물들이 이 밸류맵 안에 표시된다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좋은 서비스가 망하지 않고 잘 활성화돼서 보다 편하게 정보들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는 8월부터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매물들을 주로 보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나 블로그 같은 데도 부동산 매물 올리고 담당자 땡땡땡 그리고 연락처 휴대폰 번호 010 땡땡땡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또는 중개사 대표가 아닌 중개보조원들이 자기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 지금도 많이 있죠. 제가 알고 지내는 중개업소에서도 지역별로 재개발 구역별로 담당자들을 이렇게 둬가지고 담당자 연락처를 이제 이렇게 기재하게끔 하는 매물 광고를 하는 또는 지역에 대한 광고를 하는 중개업소가 있는데 이 개정 법률에 따르면 오는 8월 21일부터는 중개보조원의 이름을 건 부동산 광고를 할 수 없고 대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띠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법률이 시행되네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소 한 곳에서 중개보조원 수십 명을 고용해 매물을 올리는 곳이 많다면서 중개보조원들은 거래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미끼 매물로 호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들이 매물을 올릴 수 없게끔 이렇게 제도를 바꾸게 되면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중개 플랫폼에 올라오는 허위 부동산 매물들 근데 중개보조원들만 사라지면 허위 매물들이 많이 사라질까? 글쎄요.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중개보조원들이 허위 매물들을 많이 올렸을 것이다. 이런 가정 자체가 조금 그렇지 않나? 경쟁이 치열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 사장님들도 허위 매물들 올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들도 이런 제도 변화에 맞춰서 매물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중개보조원들을 배제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이 부동산 광고 제한, 이 부동산 광고할 때 중개보조원이 광고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광고가 매물 광고에만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뭐 부동산 컨설팅 등 부동산 상담을 유인하는 그런 모든 광고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제한하겠다고 하는 건지가 살짝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개발 구역들 이런 재개발 구역들이 있고요. 이런 게 좋고요. 어쩌고요. 이런 것들을 쭉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끝에 저는 어떤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누구누구입니다. 무슨 실장입니다. 좀 더 이 재개발 구역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라고 해서 자기 연락처를 기재한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정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돼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두들겨 맞게 되는 위반 사항이라고 하면 이게 그 선이 되게 좀 애매해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글을 썼는데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이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정보를 잘 썼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쪽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카페나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썼어. 근데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의 소속 중개보조원은 아니야. 그럼 이런 사람은 처벌할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뭐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물어본 걸 가지고 혹시 여기에 잘 아는 중개업소 있어요? 여기 매물 필요한데 이 재개발 구역에 잘 아는 중개업소 사장님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중개업소 사장님을 소개해주고 그 과정에서 뭐 중개업소 사장님이 사례금이 오간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인 거잖아요. 뭐 사실 이건 깊이 들어가면 이게 중개에 해당되는 거냐, 업으로 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실제 처벌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깊이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이번 개정 법률에서 제재하는 부동산 광고가 어느 정도 선까지 중개보조원이 못하게끔 딱 막는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명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보시다시피 처벌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중개보조원 이름으로 이런저런 부동산 광고를 하는 거는 일단은 중개업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매물을 올릴 때 중개업소 대표 전화번호 올리고, 전화번호를 통해서 올라오면 무슨 구역, 무슨 매물,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했어요라고 하면 이제 그 중개업소에서 뭐 중개보조원을 담당자를 붙이거나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이 업무 진행 과정들이 바뀌는 형태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제재를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주택 시장 말고요, 사실 이런 중개보조원이 굉장히 많은 이런 중개업은 사실 주택 시장 이런 데가 별로 많지 않고요. 있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원룸 오피스텔 많은 지역들 이런 데에서 중개 사무소에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임대차들 돌리는 뭐 그런 중개업소들 일부 있을 거고요. 실제로 많은 거는 이런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특히 이제 점포 컨설팅, 점포 영업권, 이 상가 권리금 얼마 뭐 이러면 상가 이런 거나 아니면 건물 중개하는 데들, 이런 데들이 보통 중개법인이 수많은 중개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 중개보조원들이 뭐 기본급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적게 받으면서 거래 하나 해가지고 회사랑 이렇게 수익 나누는 형태의 인센티브 형태의 중개보조원들이 많은 형태가 바로 이런 시장이거든요. 오히려 주택시장보다는 토지나 상가나 점포나 건물 이런 시장에 자기 연락처로 자기가 매물을 올려서 영업을 하는 중개보조원들이 실제로는 많거든요. 그런데 8월 이후에 앞으로 개정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이제까지 했던 이런 중개보조원이 자기 이름으로 광고해왔던 이런 부분들은 다 불법이 되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 중개 시장보다 오히려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풍선 효과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일단 12.16 대책 이후에 과거에는 마용성 이런 용어가 사용됐다면 지금은 수용성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죠. 수원, 용인, 성남, 저규제 지역 또는 비규제 지역으로의 투자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9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실거래가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20년 1월 거래된 8억대 아파트 10곳 중 6곳이 신고가인데,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고가주택 시장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 거래 사례가 나타난 지역은 비단 강남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두루두루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 사례들이 나타난 지역들, 강남구 역삼동, 강동구 둔촌동, 영등포구 도림동, 도봉구 창동,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 등등 직전 고가를 꽤 높게 넘어서면서 9억에 근접해가는 실거래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9억 원 이하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강남권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일시적으로 강북이 오르고 경기도 남부까지 따라 올랐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계속 있어왔던 거니까 뭐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시차를 두고 저가 아파트도 하락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지만 당장은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추가 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보류지라는 거 이제까지 많이 얘기했고 기사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하고 혹시 모를 분양 대상자들 대비해서 이렇게 남겨놓는 물량들, 이런 거 보류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보류지는 보통 주로 이제 입주할 때 또는 입주 지나고 나서 남은 물량들, 이런 소송 문제들이 다 해결하고 나서 뭐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 보류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매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공개 입찰로 명시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왜 이런 주장이 나왔냐면 근래 들어서 보류지가 조합 임원들한테 공로로 이렇게 제공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여러 정비구역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류지 아파트 4채 가운데 3채는 시세대로 공개 입찰하고 한 채는 조합장 공로분으로 조합장에게 시세가 아닌 조합원 분양가로 제공한다. 이게 지금 홍은 1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대의원 회의 안건으로 나와가지고 통과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현재 여기 시세가 6억에서 6억 2천만 원 하는데 그런 아파트를 한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의 조합장한테 제공하는 보류지 처분 계획을 세우고자 한 거죠. 얼마 전에 고덕 3단지 아르테온 같은 경우도 뭐 조합장 성과금 얼마 주고 그 다음에 고생한 조합 사무장에게 보류지 한 채는 조합원 분양가대로 주자라고 했다가 역풍 맞아가지고 없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보류지를 조합 임원들한테 또는 조합 관계자한테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주자, 처분 결정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정비구역, 재개발구역에서도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얘기했던 홍은 14구역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에서 보류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시정 요구를 했고 조합에서도 받아들여서 4채 모두 일반 분양하는 걸로,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다고는 하는데요. 저도 재개발 오래 봐왔지만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보류지를 조합 임원들이 시세보다 굉장하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합원들께서 추인해 주세요, 이런 것들 많이 못 봤거든요. 보류지들 팔면서 알게 모르게 조합에서 뭐 웃돈 약간 얹어먹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 그런 루머들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시세보다 수억 원이 저렴한 금액으로 조합 임원들에게 주자라는 안건을 내고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조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시정비법에 관련 조항, 보류지를 어떻게 매각해야 된다, 매각 방식에 대한 조항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 기사 속에 권동영 변호사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가네요. 사실 이제 이런 기사 읽으면 고생하고 공로 있는 조합 임원들 당연히 보상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공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조합 임원들 급여 받잖아요. 이런 급여가 너무 짜다면 이런 급여에서 조금 현실화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이런 식으로 보류지가 성과급 대체 목적으로 활용되는 건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불타는 금요일 즐거운 주말인데요. 날씨도 굉장히 춥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굉장히 흉흉하죠. 추위도 질병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주말에는 준비했었던 다른 영상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밝고 즐거운 얼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